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를 만나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앞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먼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CN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군수 김철우입니다. 네, 먼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네. 본해산 증액률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TV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16%가량 삭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교부세 388억 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4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교부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몇 지금 시군을 제외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장 예산을 삭감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안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 급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거나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이나 광역이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성군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9년부터 한 푼 한 푼 모아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이 보성군 통장에 이렇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 여러 기관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성군은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역대 최대 금액의 지방교부세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고요. 2023년에는 3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지방 보통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국비를 확보한 것인데요. 국비 확보를 잘했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축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올랐는데 이게 51억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여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달라는 공고사항도 있었지만 지금 보성군 재정안정화 기금 잘 운영했다고 또 시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성군 잘했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24년 예산이 우리 군도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증가율이 6.18%로 보성군이 전라남도 내에서 예산 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비가 작년보다 무려 1,200억이나 더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보성군의 어떠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과 건전한 재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보성군민의 자존심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담긴 시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성 600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면서 군민이 직접,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치가 진정한 지방자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송 600 사업인데요. 네. 보송 600 사업은 우리 주민, 우리 어르신 한 분한테 나온 사업이 보고 나온 사업이거든요. 네. 제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출장을 가는데 네. 마을로기에서 신장로에서 어르신 한 분께서 풀을 뽑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풀을 뽑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학교 데려다주고 통학버스까지 데려다주고 오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예쁜 꽃이 피어 있어서 네. 우리 손주가 학교 갔다 오다가 이 꽃을 보고 오라고 이 꽃 주변에 풀을 뽑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손주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손주는 학교 갔다 오다가 분명히 이 꽃을 보겠구나. 네. 만약에 우리 보성군의 자연마을까지 합해서 600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 600개 마을이 모두가 다 이 할머니 마음처럼 바뀌면 네. 우리 보성군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서 시작한 사업이 보송 네. 6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전라남 지사께서 이 사업을 여러 번 보러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정 전남 으뜸 마을이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시책 사업이 돼가지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회자님? 네. 벤치마킹을 또 잘했네요. 예. 네. 이 600 사업이 마을 600개의 마을이기 때문에 600 사업이라는 이 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600개 마을에 전부 다 네. 우리 손으로 한번 갖고 보자 네. 하는 취지의 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성군에서는 이제 마을만 깨끗하게 하는 600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복지도 네. 600, 클린도 600, 문화도 600, 국민을 안전하게 모시는 안심도 600. 네.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성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만족도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을 네. 더욱더 이렇게 굳건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보성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또 펼치고 계시는데요. 네. 보성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보성군을 대표하는 우리 차산업은 이제 1세대 경영을 지나서 2세대 경영, 네. 그리고 3세대 경영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네. 보성군의 차 생산 기술은 전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고급화되어 있고 네.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판매를 위한 홍보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보성 녹차에 이어서 보성 키위가 보성군에서 또 핫한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보성 키위가 전국 생산량 1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우리 보성군은 대한민국 키위 생산량 1위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 표시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보성 녹차입니다. 아, 대한민국 수산물 지리적 표시 1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수산물.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성 꼬막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보성에서 가장 전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보성 키위를 지리적 표시 111호로 등재하고 네.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농업유통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유통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네. 전국 하나로마트에 보성 키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키위 농가 분들이랑 네.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농협이랑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우리 네. 키위 판로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업 중앙회와 네. 농업 이 판매를 담당하는 이 중앙회와 협약을 맺자 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 네. 뉴질랜드의 그 키위 농가에 가서 그리고 제스프리사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연수를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이마트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네. 한국 이마트는 제스프리사와 협력을 해서 뉴질랜드 키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협과 협약을 맺고 농협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보송 키위를 공급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보송 키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네, 자주 먹죠. 맛도 좋고 정말로 네. 품질 또한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 가까운 데서 직접 생산하는 우리 거니까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보송 키위는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잘 나갈 때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유통망 구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성군은 열선로 중건 사업에 또 힘쓰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수군이 왜군에 의해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던 거북선 3척과 조선 수군의 이 판옥선 네. 140척 그리고 조선 수군 2만 명이 수장이 되는 정말 괴멸이 되는 이 패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에 선조는 자기가 데려다가 고문하고 고초하고 배구정군을 명했던 이순신 장군에게 네.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달라 하고 이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순신 장군한테는 군관 9명과 군졸 6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그 교지를 받고 남해에서 곡성과 구례를 거쳐서 순천을 거쳐서 보송으로 들어오게 되시죠. 네. 네. 보송으로 들어왔는데 보송에서 군량미가 있다는 창고를 가서 보니까 군량미 600석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네. 군량미가 있고 이순신 장군이 보송에 왔다는 말씀을 듣고 남해 칠천량에서 살아남은 장수들과 네. 고흥의 장수들 그리고 보송의 장수들 그리고 의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수백 명이 되었는데 다시 선조한테서 교지가 내려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준비를 마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지가 내려온 게 이순신 당신의 수군은 다 괴멸되고 없으니 조선의 수군은 다 괴멸되고 없으니 수군을 패하고 수군을 없애고 권율 장군이 있는 육군에 합류해서 육군으로 싸우라 하고 교지가 내려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보송에 있는 열선루에서 네. 선조에게 교지를 올립니다. 항명을 하는 것이죠. 네. 선조에게 항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해 칠전량에서 배설 장군이 빼갖고 왔던 네. 배 12척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2척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12척으로 가지고 조선의 바다를 지키겠소. 내가 있는 한, 내가 조선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한 적들은 왕에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선조에게 교지를 올렸던 것이 네. 열선루입니다. 열선루가 없었다면 명랑해전이 어떻게 네. 있었겠습니까? 열선루가 없었다면 노량해전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보성의 열선루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항명을 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조선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네. 좀 너무 멀리 나갔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성군은 이 이순신 장군의 구국 정신을 기리고자 열선루 재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30여 원의 사업비로 2025년 상반기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네. 열선루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이 축제의 구상은 현재 구체화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보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의 해양 산업은 어떤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보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생각으로 보성군을 해양 관광의 메카로 키워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공모사업과 유치 추진 중인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이 5천여 가량 됩니다. 네. 현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 내적 관광 거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500억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계절 내절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 들어오고 네. 아시아 최단 깊이의 스킨스쿠버 분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윈드 서핑장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 또 바로 옆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직원 문화시설 한 100실 정도 되는 그런 시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보성에 유일하게 섬이 하나 있는데 장도입니다. 그 장도와 벌교를 연결하는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그리고 율포의 프롬나드 조성 사업, 전라남도와 보성군 그리고 순천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가개발 해양 생태공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네. 예비 타당성 신청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2천억 규모의 사업인데요. 2천억 규모의 사업의 중심지가 벌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벌교의 앞바다는 정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정말 큰데요. 네. 네. 또 전 군민을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해 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네. 우리 보성 군민이라면 전 국민 안전보험 모두 다 자동으로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에 간 아이도 마실 나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보성 군민 누구나 이 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 치료비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부상 치료비 그다음 의료사고 법률 지원까지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 보성군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수님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CN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이 정해진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올리는 말씀이 많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보성군은 민선 7기는 정말로 역점적인 많은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굵은 국책 사업 그리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제 민선 8기는 그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민선 8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성에 오시는 CNB 시청자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보성 만들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보성군민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